안녕하세요. 저는 ML 어플리케이션 팀에서 리드로 일을 하고 있는 박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LLM을 프로덕션에 적용하며 배운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당근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은 팀들이 LLM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프로덕션에도 적용을 하고 계신 팀들도 많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을 LLM으로 준비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사실 LLM이 최근에 이제 급격히 발달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LLM으로 대신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도 프로덕션에 직접 LLM 쓰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실까요? 손 한번 굉장히 많으시죠? 네, 혹시 프로덕션까지는 아직 못 쓰지만 사용하려고 태핑해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까요? 네,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기존에 사람이나 딥러닝 모델이 필요했던 일들을 되게 많이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이제 시간이나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모델이 LLM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모델이 이제 GPT-4 정도 고성능 모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 1.0 프로 같은 모델을 예를 들어서 계산을 러프하게 해보면 하루에 100만 개 정도 게시글을 전부 처리한다고 했을 때도 $100 정도로 처리가 되는 걸로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하는 태스크에 적당한 모델을 잘 찾으면 비용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GPT 모델 인퍼런스 비용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떨어지는지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급격하게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당분간은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당근에서 LLM을 활용해서 실제 프로덕션의 기능으로 나간 사례들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소소한 팁들 조금 공유 드리는 식으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LLM을 다뤄보셨으면 사실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중에 하나라도 뭔가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중고거래에서 LLM을 활용해서 추천과 광고를 하고 있는 기능인데요. 저희가 물건을 파는 플랫폼이지만 사실 이제 사용자들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한 정형화된 데이터가 거의 없어요. 그런 것들을 LLM을 통해서 이제 정형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그걸 기반으로 추천이랑 광고 같은 거를 하는 기능들을 최근에 추가를 해서 이제 실험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라 여성 스트럭처 니트 토글 자켓 S 사이즈 택 달린 새 상품입니다. 이런 게시글이 있으면 LLM에게 요청을 해서 여기서 브랜드나 제품의 타입 그리고 여기 예시에는 없지만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것들을 뽑고 있고요. 그래서 동일한 브랜드 상품이라든지 동일한 제품군 상품 같은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또 관련된 키워드 가지고 유사한 광고를 이제 보여드리는 식으로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생활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가게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가게 정보를 직접 링크를 걸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직접 달아주지 않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도 LLM 통해서 그 게시글 안에서 가게 이름이 언급된 부분이 있으면 그 정보를 추출을 하고 관련된 정보를 실제로 찾아서 링크를 저렇게 걸어서 언급된 장소라는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가게에 대한 정보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링크를 해줌으로써 가게에 대한 정보를 한 군데에서 잘 모아서 볼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동네 생활에 최근에 추가된 기능인데요. 최근에 이제 해시태그 기능을 추가했는데 새로 추가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아직 해시태그를 많이 달아주시지 않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던 많은 글들에는 아직 해시태그가 달려있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글들이나 아니면 사용자들이 해시태그를 달지 않은 글들에도 LLM으로 추천 태그를 만들어서 이렇게 추천 태그 영역으로 노출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기존에 쌓여있던 많은 글들에 대해서 해시태그를 통해서 탐색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모임 사례인데요. 모임 같은 경우도 그 모임 제목이나 아니면 모임 소개에 뭔가 우리 모임이 추구하는 어떤 성별 또는 연령대 아니면 어떤 주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역시 마찬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런 내용에서 LLM 통해서 그런 정보들을 추출을 하고 있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 모임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 사용자들에게 추천하는 큐레이션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팀에서도 굉장히 LLM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신데,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부동산 매물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입력해야 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일반적인 게시판 같은 경우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작성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폼에 입력하는 형식으로 원래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저 폼 입력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게시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전체 내용을 그냥 줄글로 이렇게 붙여넣기만 하면은 알맞은 내용을 LLM이 찾아서 폼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식의 기능을 제공해서 매물을 쉽게 올릴 수 있게 하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가지 정도 사례 소개를 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적극적으로 더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포 준비 중인 기능들도 있어요. 많은 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보여드린 사례는 대부분 게시글들이 새로 올라오면 모든 게시글에 대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고 그 데이터를 다시 저장해야 되는 식의 시스템이 필요한데요. 그걸 위해서 저희는 이제 카프카로 흘러들어오는 이벤트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다시 카프카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빅쿼리에 쌓을 수 있는 이런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파이프라인은 그 약간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이벤트나 새로운 이제 LLM 인퍼런스를 하고 싶으면 간단하게 이제 설정 파일만 추가를 해서 계속 파이프라인을 추가할 수 있는 식으로 구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사용하고 있는 사례들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요. 이제 이거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이제 소소한 팁들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프롬프트가 너무 중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사실 LLM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결국 그 자연어로 LLM에게 어떤 요청을 해서 그 결과 가지고 저희가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은 그 제미나이 모델 나왔을 때 공개됐던 자료인데 니들 이너 헤이스택 이벨이라고 그 굉장히 긴 컨텍스트에서 뭔가 하나의 키워드를 숨겨놓고 그거를 프롬프트로 찾아오는 벤치마크인데요. 거기서 20% 미만의 리콜이었다가 토크나이저랑 프롬프트 개선만으로 거의 100%까지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모델에게 어떻게 요청하느냐가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아직도 여기 써있지만 프롬프트에 띄어쓰기 하나 더 있고 뭐 줄바꿈 하나 더 있고 가지고도 결과가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저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모델이 이 정도 의미적인 차이가 전혀 없는 차이로 결과가 달라지는 거는 점점 사라질 거라고 보긴 하는데요. 어쨌든 글을 통해서 모델에게 지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글쓰기가 사람한테도 잘 이해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로 모델한테도 좋은 글쓰기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앞으로도 자연어로 모델을 사용하는 게 바뀌지 않는 이상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자연어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 번에 좋은 결과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성능을 개선하려면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그 측정을 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실험들을 하면서 그 측정한 그 수치를 올리는 반복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꼭 마련을 하고 그 데이터셋 가지고 프롬프트를 계속 개선을 하면서 빠르게 반복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 마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평가 매트릭은 이제 태스크마다 다 다르긴 할 텐데요. 뭐 정답지가 있다고 하면 정확히 뭐 매칭되는 그런 비율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 보여드린 예시처럼 제이슨이나 특정 형태로 나와야 되는 케이스라고 하면은 그런 형태가 얼마나 맞게 나오는지, 그리고 형태는 맞더라도 그 필드의 값들의 타입이 내가 지정한 대로 나오는지, 그런 에러 레이트 같은 것도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서 반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정확하게 익젝트 매치로 애큐러시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GPT-4 같은 고성능 모델에게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이제 평가 프롬프트를 주고
얘한테 스코어링을 맡기는 식으로 자동 평가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가 결국 느꼈던 거는 저희가 그 도입하려고 하는 기능 자체에 대한 그 도메인 전문가의 평가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더라도 실제 그 서비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정말 깊고 이 기능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평가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했었고요. 반드시 그런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그 평가 데이터셋을 마련하고 거기서 이터레이션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간단하게 그려본 파이프라인인데요. 이제 보통 처음 LLM 피처를 시도를 해보게 되면 몇 개 example 가지고 아이디어를 검증을 해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저희는 주로 한 수백 개, 많으면 1000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마련해서 배치로 평가를 하면서 개선 반복을 하고요. 프로덕션 배포가 가능한 퀄리티라고 보이면 이제 프로덕션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실시간 파이프라인으로 배포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배포 이후에도 사실 이런 온라인 지표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샘플링해서 분석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그 배치로 계속 평가를 하더라도 뭐 수백, 수천 개 정도까지 보는 게 한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프로덕션 배포를 하고 나면은 전혀 못 봤던 예외 케이스들이 너무나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제 배포 이후에도 샘플링을 하고 분석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좋은 프롬프트를 만드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런 노하우들이 회사 안에도 많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각각 개인이 알고 있는 것보다 회사 전체로 그런 노하우를 체계화를 하고 그걸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같은 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고요. 이건 구글에서 공개했던 프롬프트를 이렇게 구조화한 예시인데요. 꼭 이런 컴포넌트가 모두 다 들어가야 한다기보다 이제 모델에게 지시를 할 때 중요한 컴포넌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잘 하고 꼭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넣어서 그 모델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구성한 예시를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 모델에게 역할이랑 미션을 주고, 그리고 이 태스크를 수행하는 컨텍스트를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뭘 해야 되는지 인스트럭션을 주고, 그리고 어떤 톤으로 대답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포맷으로 출력을 해야 하는지, 이런 식의 구조화를 해서 지시를 하는 거를 예시로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수행할 인풋 데이터를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힌트를 주시는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 형태가 답이라기보다 시행착오를 하시면서 이러한 어떤 컴포넌트 구조를 자체적으로 만드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같은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그 LLM에게 넘기실 때 각 구성 요소의 구조를 명확하게 구분자 같은 걸로 구분을 해주시면은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는 보통 요 XML 스타일 태그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모델에게 어떤 요청을 결국 지시해서 모델이 수행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요구사항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명확한지에 따라서 결과가 너무나 달라지는 걸 많이 봤었어요. 이건 예시를 보시면 뭐 개인정보를 제거해줘 이런 거를 시켰을 때 이제 개인정보가 뭔지 어떻게 제거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제거는 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어떤 게 뭐 개인정보인지, 어떤 식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개인정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시를 해줬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딱 얻을 수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기능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그 구체적인 요구사항 자체를 저희가 잘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키면 잘 하겠지 하고 해봤을 때 실제로 이제 내가 원했던 거는 더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있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반복 평가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시로 보여드린 거는 뭐 게시글을 저 세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하라고 시킨 건데 이거 시켜봤더니 이런 식으로 먹는 거긴 하지만 같이 갈 사람을 구하는 글이면 이거는 동네 친구로 분류가 돼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필요하다는 거를 진행을 하면서 발견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점점 구체화해 나가시고, 그리고 이러한 케이스들을 가지고 계신 평가 데이터셋에 계속 추가 보완해 나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흔히 알려진 방법인데요. 그 LLM에게 일을 시킬 때 예시를 몇 가지 보여줬을 때 훨씬 명확하게 이해하고 잘 수행한다는 방법이고요. 이것도 관련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중요한 키워드를 3개 추출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 추출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제가 원하는 이제 출력 형식은 이런 리스트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콤마로 이어진 스트링이었을 수 있죠. 그러면 저거를 굳이 지시를 하지 않더라도 딱 하나의 예시만 보여주더라도 정확하게 주어진 예시대로 잘 포매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이런 포매팅 관점에서 예시를 주는 게 굉장히 강력한 거를 많이 봤었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시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예시 데이터 자체에 굉장히 편향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예를 들어서 뭐 예시로 줬던 거랑 조금 비슷한 입력이 들어가면은 똑같은 건가? 하고 그냥 예시에 줬던 거랑 똑같이 뱉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냥 예시에 있던 거랑 똑같은 답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제이슨 포매팅에 대한 그 프롬프트를 줬을 때 예시를 이제 몇 개까지 줬을 때 실제로 제이슨 포매팅이 잘 되냐 하는 차트인데, 보시면 그냥 한 개만 줘도 잘 하고 더 많아진다고 좋아지는 게 아닌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시는 사용은 하되 좀 제한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형식이나 이제 지시사항을 이해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의 예시만 사용하는 거를 저희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도 많이 알려진 방법이긴 한데 그 체인 오브 소트라고 주로 알려진 방법인데요. 모델한테 이제 결과를 바로 생성하게 하는 것보다 한번 그 과정을 생성하고 그걸 통해서 결론을 생성하게 하는 게 훨씬 성능이 좋다는 접근이고요. 예시를 보시면 이제 이런 숫자 계산하는 태스크에서 첫 번째는 그냥 답만 하는 걸 한번 보여주고 다음 문제를 시켰을 때 이제 답을 틀리는 걸 볼 수 있는데, 똑같이 예시를 줬을 때도 그 과정을 말하게 하는 걸 한번 보여주면 실제 결과에서도 그 과정을 자기가 설명하면서 정확한 추론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더 옳은 답을 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생각하고 말하게 하는 방향의 이런 방법론들은 그 성능 향상이 굉장히 입증된 방법이고 관련된 연구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 보면은 이제 얘는 컨트라스티브 COT라고, 아까는 이제 설명하는 예시를 하나 하고 이제 답을 하게 했었는데, 얘는 그 올바른 설명 예시 그리고 반대로 틀린 설명 예시 같은 것도 같이 주면서 이제 양쪽으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더 성능이 올라가더라 하는 연구도 있고, 또 얘는 이제 얘도 Let's Think Step by Step으로 되게 유명했던 연구인데, 첫 번째 이제 COT 예시로 보여드렸던 거는 예시를 주면서 설명하는 거를 보여주는 식인데, 얘는 예시도 전혀 없이 그냥 차근차근 생각해봐 라고만 해줘도 훨씬 더 좋은 답을 낸다는 이런 식의 연구도 있었고요. 이거는 Rephrase and Respond라는 연구인데, 이것도 비슷한 접근인 것 같아요. 그 사용자의 인풋을 그대로 그냥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서 다시 리프레이즈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다시 정답을 말하게 하면 훨씬 잘하더라. 뭐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Take a Step Back이라는 연구인데 비슷한 접근이고요. 얘도 바로 이제 질문에 답을 하는 것보다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한 Step Back Question, 그러니까 한 발 물러서서 다시 생각해보는 질문을 자기가 직접 만들고 거기서 답을 하고 그걸 가지고 리즈닝해서 답을 했을 때 훨씬 잘하더라 하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 다 일맥상통하는 거는 모델도 그 자기가 한 말에 이어서 계속 다음 말을 생성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자기가 한번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예시를 몇 가지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사용자의 사용자가 클릭했던 물건들 그리고 판매했던 물건들 이름 이런 정보를 가지고 이 사용자의 성별이랑 연령을 예측해보는 태스크였는데요. 이것도 그냥 시켰을 때보다
그런 판단을 하는 이유를 스스로 먼저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예측했을 때 더 잘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단순히 이제 게시글을 분류하는 태스크에서도 그냥 바로 분류를 하는 것보다 게시글을 한번 요약을 하고 그거 핵심을 가지고 다시 분류를 하게 했을 때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하고 말하게 하는 거는 주어진 인풋이 길 때 더 효과가 되게 좋았고요. 또 비슷한 케이스인데 이것도 어떤 아까 뭐 보여드린 게시글에서 가게 이름 찾는 태스크를 할 때도 그냥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항상 뽑는 게 아니라 이 글이 가게에 대한 리뷰 글일 때만 뽑고 싶을 때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이제 그냥 줄글로 줬을 때는 리뷰가 아닌데도 뽑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과정을 자기가 한번 이게 리뷰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음 태스크를 하게 했을 때 훨씬 잘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되게 재미있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LLM이 학습 과정에서 코드를 굉장히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코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런 조건들을 처리할 때 저런 약간 코드 형식으로 조건을 주거나 반복을 시켰을 때도 굉장히 잘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고요. 이것도 컨텍스트가 길 때 영향을 주는 부분인데 지시사항이랑 그리고 사용자 인풋이 주어진 컨텍스트가 너무 길면 앞쪽에 있으면 그게 잊혀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영향을 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고 또 심지어 제이슨으로 뽑을 때 필드 이름도 영향을 주는 것도 볼 수 있었거든요. 완전히 똑같은 프롬프트에서 추출하는 필드 이름만 바꿔도 결과들이 이렇게 확확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을 이제 최대한 구체적으로 주고 거기에 맞는 필드 이름을 찾는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할루시네이션 문제도 많이들 겪으실 텐데 제가 경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지어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분류하는 예시인데 지금 얘가 말한 이 스포츠 레저라는 카테고리는 사실 후보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지어내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프롬프트에 이제 주어진 목록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줬을 때 저런 식으로 잘 처리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제이슨 형태로 출력을 해서 그 이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식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출력 형식을 제이슨으로 하신다면 오픈AI의 API나 이제 버텍스 AI에서 제공하는 제이슨 모드 같은 필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슨 형식은 맞더라도 그 필드의 값이 내가 원하는 형식이 아닐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프롬프트를 아무리 잘 줘도 100%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간단하게 설정으로 후처리해서 저런 것들을 보정할 수 있는 것도 파이프라인에 넣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적절한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다는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덕션 해보셨으면 겪으실 수도 있는데 그 LLM API들이 생각보다 장애가 꽤 많이 나요. 그래서 전면 장애도 있고 뭐 레이턴시가 쭉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프로덕션 서비스 하신다면 반드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델 펄백을 하거나 아니면 그 유실된 데이터들을 다시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델이 생각보다 업데이트가 굉장히 자주 있고 업데이트가 한번 되면 기존 모델은 생각보다 짧은 수명을 가지거든요. 예시 보시면 제미나이 1.0 001 버전 같은 경우는 수명이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델을 수명을 반드시 고려해서 다음 버전으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뒤에 그 버전이 안 달린 오토 업데이트 모델 알리아스를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버전을 안 달고 쓰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새 버전으로 모델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프로덕션에 바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이제 모델 버전을 지정하고 또 최신 모델로 업데이트 하실 때 또 성능 비교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API 자체에 레이트 리밋이 있어요. 보통 분당 이제 리퀘스트 횟수랑 토큰 제한 같은 게 걸려 있기 때문에
하나의 서비스 어카운트로 이제 많은 파이프라인을 쓰시다 보면 한 군데서 트래픽 튀어도 전체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하면 서비스 계정을 분리하시는 게 좋고, 안 된다면 이제 그 파이프라인별로 자체적인 리밋을 걸어 두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그 레이트 리밋으로 인해서 장애가 나지 않게 주의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데 결국 LLM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는 게 LLM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 그걸로 뭔가 만들고자 하는 서비스랑 기능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성공하는 게 결국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프로덕션 배포 이후에도 꼭 그 서비스와 기능의 성공 지표를 모니터링 하시고 계속 추가적으로 반복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팀도 열심히 채용을 하고 있어요. 저희 팀은 당근의 많은 팀들이 이런 기술들을 더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데 관심이 많고요. 약간 사내 스타트업처럼 여러 가지 시도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요 QR코드 통해서 한번 보시고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지고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네트워킹 때 혹시 있으시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